보드게임 할까? 가끔은 콘솔도, 가끔은 PC도. 종합 보드게임 방송 베레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틴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클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페린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그래요. 지난 방송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은 좋아진 편인데 지난 방송 들으면 코가 그냥 아, 그러네요, 진짜. 난리가 지금 아니더라고요. 몽크로님은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금. 네,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막 그러네요. 몽크로님은 지금 감기가 있으신지 좀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제 저한테 옮기시면서 제가 걸리면서 왜 그렇잖아요. 감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옮기면 낫는다고. 아니, 맞아요. 진짜 그건 있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이번에 엄청 느낀 건 이제 3살 된 따님께서 네. 저희 부부 그 양가 부모님까지 4분한테 총 6명한테 감기를 싹 뿌렸어요. 네. 그거 났어요? 그 본인은 나았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아니요. 저는 근데 이 감기가 지금 목소리도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감기가 그 한파. 네, 갑자기 지금 막 뉴스에서 지금 녹음 시기에 난리가 났어요. 사상 최강 올해 들어 사상 최강의 한파다. 추워요. 근데 겨울 이번에 계속 추웠던 것 같아갖고 저는 근데 오늘 더 춥다고 하니까 집 안에 있는데도 살짝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춥네 그랬는데 바로 곧장 감기 기운이. 저도 오늘 오는데 너무 추워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뭐 저는 맛이 갔고 살짝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저만 멀쩡해요. 이거 참. 여러분 독감 예방설 맞으면 괜찮습니다. 올해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나간다 했는데 한파 오자마자 감기가 딱. 아무튼 저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정한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듀랑고 출시일이 25일이라는 거. 그거는 정정했고 그거 말고 이벤트 참여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몇 편 무슨 편이었죠? 2화 지지난 편 그렇게 그냥 하죠. 신년방송이었나요? 신년맞이 종합방송? 네. 신년맞이 종합방송 23화였나? 네. 몇 화가 중요합니까? 20화였나? 몇 화가 중요합니까? 신년 방송이 중요한 거지. 어서와 2018년 종합게임 방송은 처음이지. 네. 2편을 들으시면 저희 이벤트 연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 안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 편을 꼭 들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그 안내에 대한 거는 뭐 팟빵 그리고 보드라이프 이쪽에 양쪽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고 양식에 맞게 이벤트 글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1월 내내 이벤트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기간이 그때까지죠. 네. 하시면 저희가 CV 게임 보드게임 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행복한 바오바에서 나오는 CIV가 아니고요. 그 예전에 나왔던 거 있어요.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 되게 시빌라이제이션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약간 시빌라이제이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마주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 단어 문명이란 단어를 뭐 어떻게 바꿨는데 되게 비슷한 어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가지고 이벤트 여니까 저희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하시면 뭐 게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게임 들어가죠. 그럴까요? 네, 오늘 다들 뭐 감기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힘든데 저만 멀쩡하다니까요. 괜찮아요. 컨디션이 난조예요. 레인트레님 제외하고 지금 컨디션들이 난조예요.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해야죠. 몽크르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나아요, 베리님보다 지금. 근데 왜 겉모습은 0? 겉모습 보면 전 좀 괜찮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의 겉모습은. 아무튼 예. 저희 오늘 할 게임은요. 헤븐의 네일입니다. 네, SN 신작 중에 좀 기대작 중에 하나였죠. 한국에 이미 한국명으로 바뀌어서 천국과 술이라고 해가지고 소개가 많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SN 신작인데 나오기 전부터 기대를 조금 모았던 기대작이죠. 그렇죠. 뭐 작가도 뭐 한 명은 유명한 작가라서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미카엘 키슬링, 네. 뭐 남은 한 분은 안드레아스 모르겠어요. 슈미트? 이거 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슈미츠 맞아요. 뭐 미카엘 키슬링 이분은 티칼? 네. 아줄. 네. 뭐? 이런 게임들을 만드신 작가분이시죠. 아줄도 뭐 지금 유명하죠 이미 뭐. 심지어 저희 아줄하고 티칼 둘 다 방송을 했네요. 네. 본의 아니게. 이 작가 거를 은근히 많이 했네요. 이 작가분 거 많이 했네요, 진짜. 본의 아니게. 네. 근데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작가분이 SN에서만 신작을 2개를 내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줄하고 지금 천국과 술 요거 하고. 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제 게임 소개 잠깐 들어가 보죠. 예, 뭐 게임 이제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14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 난이도라는 소리예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런 것 14세로 표명이 된 같아요. 거면 최고 난이도라는 소리고 인원은 2인에서 4인. 맞죠. 네, 2인에서 4인.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이것도 저는 숙련자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이것도 뭐 결국은 뭐 그냥 숙련자 기준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제가 볼 땐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14세 시간이에요. 이상 네. 뭐 60에서 90분. 뭐. 근데 한 초보자분들끼리만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시간 잡으시는 게 넉넉하게 인원 따라 맞아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2-시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2인, 3인, 4인에 따라서 라운드 숫자가 달라져요. 네. 달라지죠. 게임이 4인 했을 때보다 짧아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낌이 모르겠어요. 2인과 3인과 4인이 굉장히 다 달라요. 네. 적어도 저희가 했을 땐 좀 느낌이 달랐죠. 네. 확실히. 2인은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2인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2인 게임을 잘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또 3명인데 뭐 1명 빼놓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게임 소개 그렇게 했고 게임 분류를 잠깐 생각해볼까요? 전 이거 일단 타일 놓기. 그게 일꾼 놓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일꾼 놓기라고 생각을 해요. 방식이 토카이도랑 좀 비슷해서 토카이도도 일꾼 놓기라고 하면 이것도 분명히 일꾼 놓기가 될 수 있죠. 전 토카이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괜찮아. 안 해봐도 돼요. 토카이도. 되게 소소한 게임이라고 듣긴 들었어요. 소소하게 하면 소소하게 할 수 있고 치열하게 하면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헤븐의 네일은 놓는 방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충. 은근히 버건디 느낌도 좀 나고요. 버건디의 성. 네. 그냥 게임판만 보면 버건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고 비슷한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몽크님 말에 동의를 해요. 버건디의 성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게임 놓는 방식이나 뭐 점수 계산이나 이런 게 좀 특이해서 다른 게임이랑 비교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부분 뜯어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는 아마 거의 비슷한 게임이 없다고 볼 거예요. 맞아요. 요소 정도? 저희가 버건디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일로키. 뭐 그 부분도 있는데 버건디도 타일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점수 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얘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타일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어떻게 뻥튀기 될지 모르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구성하는 게 편해서 그랬긴 하겠지만
개인 보드판에 타일을 놓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그 자기 농가도 농가 네. 거기 이제 뭐 헤븐앤에 그러니까 술을 제조하는 양조장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양조장이 처음엔 텅텅 비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채우는 거죠. 타일을 갖고 와서 뭐 호비든 밀이든 맥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로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버건디의 성처럼 육각 타일을 놓게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닮아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그 타일을 놓는 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져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점수 받는 거, 뭐 돈 벌리는 거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버건디의 성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게임이냐 게임이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오늘도 레인트리님께서 간단하게만 이게 사실은 알아요. 네. 저도 게임을 해보고 느꼈지만 룰 설명하기가 게임을 할 때는 괜찮은데 룰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게 아마 음성으로만 지금 라디오랑 음성으로만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럼 딱 5분만 집중하세요. 딴 거 하시는 분. 네. 5분에서도 좀만 더 줄여주세요. 그럴까요? 예, 딱 집중하세요. 왜냐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최대한 알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게임은 우선 개인판이 있고 공용으로 쓰는 판이 있는데 우선 공용 쓰는 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400m 운동장 트랙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돌면은 한 라운드가 끝나는데 이제 그 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원을 얻는 칸이 있고 수도승을 얻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특수한 기술을 쓸 수 있는 카드 이렇게 대략 크게 3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자원은 맥주를 만들 때 이제 테마가 맥주다 보니까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쓰는 자원이 5종류가 있어요. 나무, 나무, 이스트, 보리,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더라? 나무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수도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1 이하 0부터 이제 0에서부터 다 자원을 시작을 하는데 이 게임의 큰 목적은 목적 카드를 달성해서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은 그 자원의 수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0에서 시작하는데 그 5가지 자원 중에 가장 낮은 자원의 수치에다가 그다음에 수도승이 올라가는 수도승의 그 수치를 곱합니다. 예,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자원의 가치를 올려야만 나중에 점수를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많이 올리고 하나만 너무 많이 안 올리게 되면 곱하기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0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수를 굉장히 못 얻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건디의 성 같은 개인 타일에 재료를 놓거나 수도승을 놓거나 아니면은 이걸 양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건물을 놓는데 타일을 놓다 보면 그 건물 주위에 육각이니까 6개의 타일이 아마 그 건물을 뒤덮을 거예요. 그렇게 덮었을 시에 이제 뭐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둘러싼 그 타일을 발동시키게 되는데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개인판의 그 타일이 반으로 정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왜 갈려져 있냐? 하나는 밝은 쪽, 하나는 어두운 쪽으로 반으로 정확하게 갈려 있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나 뭐 수도승 같은 걸 발동시킬 경우에 어두운 면에 있는 타일이 발동이 되면은 돈을 얻고 밝은 쪽에 있는 타일이 얻으면은 제가 아까 점수 계산할 때 말한 그 자원의 가치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인원수에 따라서 뭐 최대 6라운드까지 게임을 해서 나중에 점수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설명 잘해주셨네요, 깔끔하게. 부족한 건 올리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멘트님이 올려놓으셨어요. 이미 룰 영상을 올리셨죠. 네. 이게 그 점수 계산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요. 처음 하시는 분은 아마 분명히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러고. 네, 아마 설명하시는 분도 처음에 룰북을 보시면 굉장히 난감할 건데, 네. 사실은 이 게임 내에서 저는 이거 처음에 자원 트랙을 보고, 개인 보드판에 있는 자원 트랙을 보고, 아르레 평원 같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단 소모값은 없어요. 네. 소모값은 없지만 오르기만 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어쨌거나 개인 보드판에 트랙으로 해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레 평원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야 돼요. 트랙들이. 그러나 자원이 한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정말 골고루 다 잘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트랙이 어떤 거는 1보다도 못한 점수 이하에서 자원들이 시작을 해요. 나무 빼곤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뭐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 3, 뭐 요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을 밟지 못하면 그냥 다 0점 처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수도승이 최대한 올라간 위치 곱하기 가장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이 하나라도 1점까지도 못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냥 빵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추가 점수 정도? 그렇죠. 일 건데 이게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수도승도 트랙에 있는데 그 트랙의 가장 하위층에 있어요. 지금 수도승이 네. 항상 가장 하위층이에요. 네. 가장 하위층에 있어서 올리기가 굉장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얘도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고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승은. 그리고 10 아닌가요? 거의 제가 봤을 때 10인 것 같아요. 뭐 9나 10이나 뭐. 네. 10이네요. 마이너스 9.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제가 볼 때는 그거죠. 이제 타일을 놔서 이제 뭐 그냥 점수 얻거나 돈 얻거나 요거. 왜냐면 네. 건물마다 발동 조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그 둘러싼 그 가치에 따라서 높으면 많이 발동되고, 대신 수도승은 안 올라가지만, 그 적게 발동되면은 대신 수도승은 많이 올라가고, 뭐 돈이나 이런 자원의 가치를 조금밖에 못 올리는 그런 밸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막 그 많이 발동하는 건물만 올려갖고선 또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발동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조건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 주변 타일들을 다 둘러싸서 그 가운데 있는 헛간, 그러니까 육각 타일 다 둘러싸면 헛간을 받게 되는데 그 헛간으로 액션을 발동을 시키느냐, 그쵸. 아니면 특수 디스크. 뭐 특수 스킬이라고 보면 되죠, 뭐. 네, 그 디스크, 특별 디스크. 그 특별 디스크로 이제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얘들은. 종류별로. 그렇죠. 특수 디스크로 발동을 시키느냐인데, 혜택이 더 많은 쪽은 저는 특수 디스크라고 봐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네,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게 수도승의 위치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승도 많이 트랙을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그 점수 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게임의 또 다른 또 독특한 장점,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자원을 뭐 몇 대 몇 비율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최후에.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환을 게임이 하죠. 다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게 4대1 교환부터 1대1 교환까지 갈 수 있는데 제일 안 좋은 효율은 4대1이죠. 수도승이 그쪽 그 트랙까지밖에 못 올라갔으면 4대1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면 최대 1대1까지도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자원만 치고 올라갔으면 걔를 깎아내리면서 뒤에 못 따라온 자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 최후에는 내가 어떤 점수가 수도승과 이제 그 자원의 곱하기로 점수가 어떻게 나게 될진 잘 몰라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팔방미인으로 고루고루 잘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그 사람이 고득점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올려야 나중에 그 두 번째로 얻는 점수 있죠. 뭐 목표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게임이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망하죠.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저처럼 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여러 판 했지만 아직까지도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개인판 점수가 아마 한두 번 하시는 분은 0점 잘 나올 거예요. 네. 게임이 그리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테마도 그래요. 맞아요. 뭐 양조하는 테마에
뭐 컬러풀하고 귀엽고 타일 넣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요. 점수가 나기가 아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나긴 나더라고요. 1점이라서 어떻게든 나긴 나던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거 둘째치고서라도 이제 그런 겉보기와는 다르게 게임이 전략적입니다. 많이 전략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하기 어려운 게임이에요. 룰은 안 어려운데. 제가 틱할 때도 말씀드렸죠. 내 뇌가 일하고 있구나. 이것도 그런 류 게임이었어. 머리 위에 들어있는 그저 장식품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이 천국가술도 그래요. 이 미카엘 키슬링이 이분이 자꾸 제 머리를 쓰게 만들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좋은 게임이네요. 좋은 게임이에요. 좋은 게임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오래간만에 또 장단점 이렇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장점, 이것도 생각하기 많죠. 생각하기 많죠, 이거. 아까 베린이 말씀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돼서, 뭐랄까, 깊은 전략 원하시는 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시스템 독특한 거. 저는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게임들이 너무 막 다 거기서 거긴 걸 다 갖다 붙이는 느낌이라, 이게 좀 이 게임을 해도, 뭐 저 게임 같고 저 게임을 해도 이 게임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스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자리 차지를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개인판이 좀 크긴 큰데, 개인판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놓으면은 소스인데, 이 공용판이 좀 작다는 거. 이 공용판 크면 진짜 다 붙거든요. 공용판은 작은 편이기는 하죠. 그죠? 예, 이게 개인판이 커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이 개인판은 어떻게든 이렇게 대충 놓으면 되는데, 이 공용판이 커버리면 공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근데 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여러모로 뭔가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컴포넌트들 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헤븐 앤 헬의 장점은 전략적이고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타일을 사와서 어떻게 놓고 어떻게 발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콤보가 터지는 맛이 있어요. 빵빵 터지는 거.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콤보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터트리느냐. 그런 맛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략의 구성이 다양해요. 진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걸로 뭐 일부분을 팔방미인이긴 하지만 일부분을 쫙 올려서 뭐 비율을 맞춘 다음에 그걸로 깎아내리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게 내가 그냥 팔방미인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아예 처음부터 올려도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려도 되긴 하는데, 그런 전략을 짜는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리플레이성도 뛰어나고요. 그렇죠. 이거 리플레이성은 진짜 뛰어나죠. 저도 베리님이 얘기하신 전략적인 부분이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게임보드판에 나눠져 있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 시스템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육각 타일이 오묘합니다. 네. 왜냐면 웬만한 게임들은 그냥 같은 색 해놓고 그냥 여기 놓을 때는 얼마, 여기 놓을 때는 얼마, 그냥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 놓으면서 밝은 부분 놓을 때는 돈이 2배가 들고 어두운 맞아. 맞죠. 네. 밝은 부분이 2배. 구매할 때 2배 들고 검은 부분은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받을 때도 검은 부분은 돈을 받고 밝은 부분은 내가 올려야 될 자원들을 올려야 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신박해요. 그러면서 이게 잘하기 되게 어려운 게임이기도 한데 정말 생각할 게 많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게임이어서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사올 때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페어플레이 차트에서도 헤븐 앤 에일이 높은 위치에 있진 않았거든요. 거의 겐지스랑 비슷한 위치에 있고 그랬고, 그림체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림체는 아니었어요. 저는 일러스트가 눈에 띄는 그림체가 아니고 일단은 그러니까 박스 디자인은 둘째치고서라도 인게임 내에서 눈에 확 띄는 뭐 디자인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그냥 좀 오밀조밀, 스타일도
작고 귀엽고 그렇죠. 약간 버건디 뭐 이런 식이라서 그렇죠. 오밀조밀해서 그렇지. 네. 그 이제 박스 앞부분 일러 보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약간 스테인글라스 느낌이 사그라다 사그라다 느낌이 좀 느낌. 있죠. 사그라다 느낌이 좀 근데 있어. 그 사람 그림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인데 기대 이상의 재미를 준 게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사실 인정합니다. 네, 단점 얘기해보고 싶어요. 단점 또 얘기해야죠. 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네.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디자인적인 관련돼서 저기 하는 건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네. 알록달록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작고 알록달록하고 아이콘이 좀 생각보다 많고요. 약간 겉보기에는 좀 사실 조잡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단점 중에 하나가 양조장인데 테마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게임이. 맞아요. 전혀 묻어나지 않아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 솔직히 맥주 테마 싹 걷어내고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요. 이거 그냥 그림도 없애고 숫자만 넣어도 다 됩니다, 이거. 네. 사실 그 양조장,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테마 이래가지고 맥주 만드는 테마잖아요. 천국과 술이니까. 네. 그런 테마라서 기대를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기존에 있는 뭐 비티컬처, 뭐 비뉴스 그런 것들이 다 양조장, 와이너리 테마인데 그런 것들 심지어 뭐 포도를 수확한다, 딴다, 그쵸. 뭐 이런 숙성시킨다 이런 테마를 잘 섞어놨거든요. 네. 이거는 없어요. 수도승이 술을 만든다는데 수도승이 술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수도승은 트랙의 끝을 향해 달려갈 뿐이고 그렇죠. 네. 재료예요. 재료 타일들도 종류 타일들도 트랙의 끝을 향해 달려가야만 할 뿐이고. 그렇죠. 저희 재료는 술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트랙을 달리는 재료가 되죠. 트랙에서 이 타일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냥 그 고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타일을 가져와서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발동시킬까, 요 고민만 있는 거지. 네. 테마에 대한 거는 전혀. 그래, 맞아요. 베리님 거 가져오면, 네. 방금 이제 트랙에서 타일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하나는, 그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요소인데 너무 적어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특히 이제 3인, 아니죠. 타일이 쌓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전 라운드에 가져가지 않으면 타일이 쌓이면서 그렇죠. 선택이 2개 다 가져와도 되고 하나만 가져와도 되면 다른 사람도 결국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열려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일꾼 놓기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견제하고 고민하는 요소가 좀 줄어든 게임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견제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견제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이것도 나 혼자 하는 게임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저는 오히려 좀 잘 모르겠는 게 어쨌거나 운동장 트랙 같은 그런 트랙 안을 다 같이 달리잖아요. 네.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선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인터랙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심지어 들어가는 것도 내가 선 순서를 먼저 잡으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거기를 내가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나도 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먹고 싶어서 다른 칸을 들르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랙션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는. 왜냐면 어차피 남이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거기 먹을 게 없다면 뭐 못 들어가고 뺏기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약간 조합을 해서 얘기하자면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나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지나서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인터랙션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가게 되면 내가 이제 상대방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둘 다 비슷한 경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개인 고민도 되게 깊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제껴서 선두주자로 트랙을 달려가서 저거를 다 건너뛰고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독특한 시스템 중에 하나는 그 공용보드판에 이제 자원을 먹기 위해 그 트랙을 또 달리다가 놓는데 그거에 대해서 칸수 제약이 없어요. 10칸을 가든 20칸을 전진을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10칸을 전진을 하면 그 10칸만큼 앞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진짜 선택과 집중이죠.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뒤를 버리고 뭐 중후반에 있는 타일들을 한 칸씩 이동해서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달려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마 왜냐면 그 사람도 자기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뭐 퐁당퐁당 먹어도 되긴 하는데 가끔 판단 미스가 일어날 때는 소탐대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먹겠다고 이것만 보고 달려갔는데 이게 별로 효용 가치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는 거죠. 그렇대요. 그리고 제가 단점을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플레이성 좋고 전략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마 초반 전략은 약간 고착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돈 위주로. 왜냐면 이 게임 시스템이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타일에서 얻는 거 외에는 거의 뭐 드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초반에 돈 쪽으로 타일을 안 놓으면 게임이 좀 많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게임을 한 번 할 때는 그 느낌을 받고 두 번째 할 때는 아마 돈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 전략이 좀 고착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해요, 저도.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거 컴포넌트 질이 굉장히 좋아요. 뭐, 네. 돈도 막 팔랑팔랑거리고 딱 막 두꺼운 타일인데, 엄청 두껍죠. 유독 하나만 팔랑팔랑거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판.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다른 컴포는 다 두껍게 하고 재질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왜 개인판만,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살짝만 눌러도 바로 꾸겨지거든요? 네. 버건디의 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버건디의 성하고 정말 똑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여서. 딴 건 다 좋은데, 왜 유독 개인판만 그렇게 얇게 됐는지. 제가 왜 그랬냐면, 네. 버건디의 성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버건디의 성 확장이, 네. 뱀 확장이 나오잖아요. 네. 얘도 그런 거 아닌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그게 확 생각났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대갖고 뭐 비닐이라도 씌우면 방법은 될 수 있는데 또 이 개인판 뒤 배경 그 그림이 이 박스 표지랑 좀 비슷해서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가리기도 좀 되게 애매하고 계륵 같은 개인판이 돼버렸죠. 능력자분들은 그거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테포마 아크릴 만드듯이 낄 수 있게. 귀찮긴 한데 과연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타일을 계속 놔야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럼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흐트린다고 해서 게임이 완전히 이렇게 막 테라포밍 마스는 진짜 안 되죠. 살짝 치는 순간 좀 짜증 많이 나거든요. 그냥 게임 리셋 시키고 엎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 접자.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육각이니까 틀어져도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많이 움직이는. 저는 그 이제 종이 재질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게임 시스템적인 단점을 또 꼽고 싶은데요. 점수 계산법이 신박하다면 신박한데 한눈에 안 보여서 맞아요. 이게 견제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나중에 후반 치고 들어갈 때 견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저도 하나 있어요. 이제 공영 보드판에 내가 달성하면 가지고 오는 미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놓는 순간 진짜 무슨 빨대 꽂고 빨아들이듯이 한 번에 다 가져오잖아요. 가능은 하죠. 한 번에 다 갖고 올 수 있죠. 성공만 했다면 막 3개, 4개씩 한 번에 다 가져오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잘 안 하시고요. 후반에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추가 달성 미션이 이 게임 내에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술 트랙통으로 다 있죠. 네네네, 이제. 이렇게 오크통? 오크통. 네, 오크통으로 이제 모양으로 있는데, 이게 두 개씩 있어요, 심지어. 같은 미션당 대신에 점수 메이저 마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점수가 좀 다른데 이게 추가 미션 달성은 조금 독특한 게 내가 달성했기만 하다면 2개든 3개든 4개든 다 가져와도 돼요. 달성한 만큼. 그래서 이게 얘는 뭐 점수 못 달리겠네 하다가도 그 사람이 우당탕탕해서 한 2-3개만 가져가도. 그죠. 메이저로 한 3개만 가져가도. 메이저로 한 3개만 가져가도 뭐, 네. 개인 그 보드판에 나오는 점수 거의 못 먹어도 가능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개인 점수가 빵점 받고 2등 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3개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추가 미션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점수가 네. 커요. 근데 이것도 잘 드시면서 팔방미인으로 여러모로 다 잘 올렸다. 그러면 뭐 낙점? 결론은 초심자와 숙련자의 역량 차이가 여기서는 되게 크게 많이 벌어져요. 많이 나죠. 그래서 게임을 숙련자신 분은 초보분이랑 하실 때 너무 막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베리님이? 저요? 저 그런 거 즐기지 않아요. 베리님은 방해를 하죠. 아니, 저 초보자분들 상대로 방해 안 해요, 저는. 우리 초보자 아니에요. 저희 초보자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날 제가 이거 꼴찌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오묘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 근데 맞아요. 제가 되게 꼴찌하고 이랬는데도 그 과정이 즐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졌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저희랑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아니랍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 왜 개인 스스로 그거 있잖아요. 네. 되게 점수가 너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했으면 더 잘 나야 되는데 그 여러 번 한 만큼보다 점수가 안 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숙련도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니까 저한테는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사실. 어려운 게임인데 근데 참 그 있죠. 생각 자꾸 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해서 그래. 그러니까 게임판 하나 놓고 그런 게임들이 되게 게임에서 좀 점수가 많이 나고 막 일명 우리가 찌발렸다고 하죠. 그렇게 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베리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쨌든 뭐 남들 뭐 인터넷 방해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아니면 내가 좀 다른 방법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 저희 뭐 한마디씩 하죠.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술을 만들 줄 알았더니 달리기 게임이었다. 저는 이거 되게 기대 많이 했거든요. 술을 만든다 그래서 막 딱 그 게임판 봐도 재료가 한 5가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 5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을 하면 뭐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헤븐 앤 에일이라서 이 에일도 맥주의 종류거든요. 뭐 에일, 뭐 라거, 뭐 스타우트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재료를 뭐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면 뭐 에일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뭐 스타우트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라거가 나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또 단점만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거 영상을 찍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좋게 본 게임이라서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헤븐 앤 에일 너의 테마는 어디에? 테마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게임 굉장히 오묘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묘해요. 느낌이 되게 오묘한데 여운이 좀 남아요. 여운 남죠 이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여운이 남고 저는 뭐 테마 이런 단점을 다 덮고서라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앞서서 단점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게임이지만 그냥 그거를 덮어놓고서 이 게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손이 가. 반전미가 있는 좀 오묘한 게임이죠. 그리고 느낌이 되게 오묘해요. 오묘하죠. 오묘하고 심지어 인원 따라서도 느낌이 오묘해요. 난 열심히 달렸는데 0점이야. 오묘하죠. 심지어 4인하고 3인에서의 게임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라운드가 줄어드는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게임판이 비슷해요. 되게 오묘하다니까요. 오묘해요. 분명히 난 되게 짧게 했는데 게임판 놓고 보면 읽어놓은 거는 비슷해요. 오묘한 게임이에요. 되게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췄다. 그렇죠.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여튼 오묘합니다. 이 게임 오묘해요. 자꾸 생각나요. 좋은 게임이에요. 진짜 좋은 게임이에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할까요? 저희가 오를래양? 오를래양 해야죠. 몇 오를래양 할까요? 이거는 한 달에 한 2번. 많이 하시네. 24 오를래양. 아니다. 2번이 될 수 없겠구나. 한 달에 한 번. 저는 한 번으로 하려입니다. 12 오를래양. 12. 몽크로님은요? 저 12 하려고 그랬거든요. 12 오를래양 하시면 되죠, 뭐.
싫어요. 그럼 10회야 10. 그럼 10회야 10. 남들과 똑같은 건 싫다. 8? 8. 덧으로 들었어요. 네. 8 오를래요. 저는 24 오를래요 하겠습니다. 2번. 2번도 할만하죠. 저도 2번 할래도 한 번 한 거니까. 생각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좀 높게 준 편이냐면 2주에 한 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보드게이머 분들이 보통 1주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꾸준히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다 치면 24호를 레앙이면은 많은 수치거든요. 많죠. 할 게임이 많죠. 그쵸. 거기다가 볼륨도 그렇게까지 작진 않아요. 그렇게 크다고 보긴 또 애매하지만 작다고 보이진 않고 저는 시간 대비에 비해서는 볼륨이 알찬 편이라고 봐요. 맞아요. 시간 대비에는. 시간 대비에 그 순간에 집중 딱 해갖고. 집중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드는 게임이라서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테마 안 느껴지고 그거는 솔직히 테마 안 느껴지는 게임들이 수두룩하니까 맞아요. 뭐 네. 그렇다 치고 조금 아쉬운 점이지 그렇게 큰 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덮고서라도 게임성이 너무 괜찮아서 그 무엇보다 리플레이성 일단 굉장히 뛰어나요. 당연히. 왜냐하면 버건디의 성도 내가 타일을 어떻게 깔리느냐,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매번 양상이. 그래서 다르죠. 이제 막, 뭐, 명작이다, 이런 식으로 반열에 올랐는데, 그, 버건디의 성이 조금 더 연계성이 있고 깔끔하다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더 많아요, 구성이. 그러나, 여전히 리플레이성이 뛰어나고, 괜찮은 게임이다. 저한테는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한 것 중에 SN 신작들 중에 이번 SN 신작들은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몽크르님 말씀처럼. 저도 기대한 게임이 몇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SN에서는 게임이 쏟아져 나오는데 기대했다가 실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쵸, 2017년 벌써 작년 2017년에 나온 SN 신작들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아줄 빼고. 동일한 작가인데 왜 그렇게 다른지. 지난 SN에 비해서는 이번 SN에 나온 게임들이 대체적으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잔잔한데 괜찮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잔잔하지 않아요. 이거 머리 좀 썼어야 돼가지고. 요 몇 년 SN 게임들을 보면 좀 화려했잖아요. 워낙. 화려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올해 17년 SN이 잔잔했죠. 근데 오히려 그런 그런 겉보기를 좀 빼고 네, 맞아요. 많이 막 보여주기식을 빼고 정수를 좀 담은 느낌이에요. 초심으로 요즘 많이 돌아간 느낌이에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 네. 저희 이걸로 마무리하죠. 이제 끝났으니까. 네. 네. 해보는 내일 그렇게 됐고 이게 인게임 내 언어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하셔도 충분히 피아 자주 들어오던데요. 뭐 박손이라든지. 네. 그런 쪽 뭐 유통사 통해서 구하시면은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풀렸으니까요. 뭐 그러나 취향은 탈 수 있어요. 게임이. 예, 맞아요. 이거 왜냐면 점수가 일단 뭐 빵빵 터지는 재미를 느끼신다고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재밌었지만 점수가 안 나와도 그 생각하는 과정이 재밌었긴 했지만 아무튼간 네 오늘도 저희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몬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